좀 거창하게 써있긴 한데 우리나라 GM에서 예.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기 힘들어. 이거는 디트로이트 본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하청업체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 추후 디자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 제조 공정에 이제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품질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소통 능력이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사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대단히 중요하지.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중요하지. 이건 영어 소통 능력이라서 영어 대화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닐 거고, 이건 거의 문서로 진행이 될 거라고. 거기에 이제 설계 도구 당연히 활용해야 될 거고, 거기다가 원활한 코리안 능력이 중요할 거라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코리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interpersonal skill to work independently and effectively with others 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도 아주 high level. 설계는 미국에서 했어도 어떤 나라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조립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 결국은 또 양상이 다를 거라고. 니네 회사가 다른 것처럼 같은 회사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어떤 체인점으로 나가느냐, 또 그 사람들의 그 사용자의 수준이 어떤 정도 되느냐, 조립자 따라도 다 틀린데. 그렇지, 다 다르니까. 그런 상황을 그때 상황에 맞게 또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 현지화 전략의 일부라고 보면 되지. 또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당연히 알아봐야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직원들, 그다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루트를 이용해서 좀 알아볼 수 있어. 이런 회사는 충분히 알아보기 쉽지. 덩치가 크고 경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이쪽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 못해. 이건 봤던 건가? 네, 참. 요런 설명들, 요거가 어찌 보면 자기 회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여기에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사람을 원한다라는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주 좋지. 나도 이거 좋아하거든. 계속 뭔가를 찾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계속 풀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야. 보통은 근데 이런 경우는 성취감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지. 자꾸 문제는 많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자꾸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그렇게 막 힘들고 고생하다가 한번 탁 풀어내면 그 성취감이 대단하긴 하나,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잖아. 보통 그렇게 이렇게 애먹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당한 타협.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많이 했잖아, 타협. 그지? 근데 찜찜하잖아. 미케닉 혹은 내가 개발자, 설계자 내지는 구현자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고 싶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경험의 한계 때문에 이걸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저 표현이 정확히 어떤 좀 번역기로 돌려서 해석을 했었어가지고. 끊임없는 탐구 정신 내지는 호기심. 그치. 그런 거지. 내가 이게 많아. 타협을 못해. 이건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그걸 비로소 내가 놓지. 궁금증, 호기심이 있는 건 좋으나 타협하고 누군가랑 협의해갖고 빨리 그 다음 거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면서 오케이, 이건 내가 꼭 한번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계속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도하게 하나에 집착하는 거는 또 경계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야 2~3명일 거라고. 그래서 이 회사가 원하는 건 완전 신입보다는 경력이 좀 있어서 적당히 자기 선에서 조절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입 뽑는데 경력이 2년 이상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저런 회사는 경력이 없어도 되지. 팀이 있으니까, 기존 팀이. 여기는 없단 말이야. 있어도 한두 명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춰가기가.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 자율주행 플랫폼 얘들이 착각을 많이 하기 쉬운 게 이게 회로 설계만 하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것도 물리적 설계도 필요해. 이거 까딱 잘못하면 계속 골치 아파지거든. 너도 경험했지만 와이어가 차핑되거나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 이런 것도 많잖아. 설계 과정에서, 또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해결하려면 이것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제가 보기엔 요거는 경로를 짜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던데 그 회로 설계, PCB 설계하는 거 말고 그 하네스 배선을 직접 배선하고 실제로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그냥 주는 거 해가지고 조립해서 그냥 띄워놓고 뭐 그런 것까지만 해봤지. 만약에 저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 넌 어디로 갈래? 전 여기. 그래. 그럼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전기, 전자 쪽, 그 배선 쪽 지금 주말에 애들 뭐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걸 직접 진짜 좀 더 복잡한 걸 만들어보고 이런 게 취미로 나 이거 하고 있다. 응?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어필할 수가 있지. 실제로 지금 네가 실무에서 난 못하거나 아니면 해도 아주 단순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금 더 어필하기 좋은 또 제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어. 이쪽으로 나갈 거면. 그래서 여기서 실제 그 사장하고 면접을 했거든. 그럼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요거 질문해봐, 요거 질문해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좀 알아냈던 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조금 그건 좀 어려웠고 이게 열악하더라고. 이건 아예 지휘 소속이면 블레이드가 아니라 대놓고 그 발전 설비, 발전 장비, 발전기부터 발전기 제어, 유지 관리, 거기에 기어박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장비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고.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가 거기 플랜트처럼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 안에 당연히 각각의 메인 발전 시설도 있지만 그 발전기가 발전하는 설비가 들어와서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그 설비 내지는 뭐 진짜 플랜트가 거기 있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비사라고 봐야 되겠지. 저도 고졸로 실무 경력이 있으면 고졸도 상관없겠는데? 간단해, 심플해. 기계 관련된 전공했고 관련 실무 경력이 있으면 한국어, 영어 능력 되면 오케이. 심플하지. 이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난도가 높아. 그래요? 이게 요즘 가장 난도가 높고 대우도 아주 좋을 거야, 얘네는. 전 거기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고, 여기를 니네들 중에 여기를 바로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경력은 아직은 없고, 만약에 이 회사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러고 그건 괜찮아. 이 회사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느 회사를 목표로 어떤 업무를 하는 쪽으로 갈까? 이렇게 해서 여길 가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로는 괜찮지. 근데 지금 너희 경력으로 여기 못 가. 대놓고 이건 경력이 있어야 되고 꽤 퀄리티가 높아. 근데 거기는 경력직만 뽑았어.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경력직이었어. 대놓고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신입이 아니야. 지금 해놓은 능력이 지금 여기. 그럼 여긴 대우도 좋을 거라고 하죠. 이런 조건을 만족할 만한 사람이 흔치는 않거든. 또 이게 전기면 전기지 혹은 기계면 기계고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은데, 전기와 기계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이거 커미셔닝이 되려면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아. 이걸 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매뉴얼상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답답하지. 그럼 불렀어. 불러갖고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은
써도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치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쓰세요라고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권한 이게 다 있어야 가능한 업무인데 이게 되겠냐 우리가 지금 안 되잖아. 그건 좀 더 경력이 필요하지. 그런 경력이 쌓여진 다음에 이제 이쪽 분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커미셔닝이라는 업무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짓 안 해. 리스크를 감당 안 하려고 하거든. 왜 책임을 자기 져야 되니까. 근데 외국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난 추천해. 이 정도, 세 번째 정도 이런 회사의 목표로 이렇게 잡아도 좋아, 괜찮아. 그럼 이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킬 있잖아. 요구 조건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파헤쳐서 이런 걸 좀 해야 되네. 그럼 이거는 이 회사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닌 게 자, more than 2 years of experience in any kind of field 최소 2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그게. 즉, 필드 서비스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이런 경력은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거잖아. 필드 서비스 능력을 중요하게 얘긴다는 뜻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일단 가능해야 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치? 문제 해결 능력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지. 맞지? 혼자, 나 몰라, 뱃째, 이런 애들은 안 될 거 아니야. 그 필드에서 어떻게 2년 이상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디든 좋다. 어떤 분야든, 그러니까 필드에서 고객 혹은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내고 적용을 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2년 이상 갖고 와라. 이거야. 거기에 추가로 뭘 요구하느냐. 자기가 직접 핸들링 하는 과정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검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주고 아니면 뭐 직접 수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모터 애플리케이션이나 드라이브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인더스트리, 섹터 이런 분야에서 그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그것도 꽤 높은 지식을 요구해. 포괄적인 지식. 그 세 번째가 그냥 학위야. 세 번째가. 이 두 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가 학위. 컴퓨터로 데이터 입력해서 딱 도출된 결과물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책상에서는. 그치? 근데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하잖아. 그쵸. 변수도 많고. 그걸 다 처리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장비라고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장비 안에서도 얘는 장비가 많잖아. 그래서 쭉 가다가 발전 설비의 기어박스, 충돌식 기어박스, 충돌식 기어박스에 특화된 커미셔닝의 전문가 이러면 전 세계 그것만 하러 가는 거죠. 실제로는 업무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다. 그러면 일은 간단하지만 대우받으면서 하러 다니지. 실제로 외국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꽤 돼. 많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단순하게 하나만 교체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결함 자체가. 이게 복합적인 결함이라